좋지 않은 소리야. 약간 마음씨가 매섭고 독하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모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모진 소리가 제목인 시입니다. 자, 보세요. 자, 모진 소리를 들으면 그랬어요. 자, 모진 소리를 듣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언어 아니면 차별, 뭐 불평등, 뭐 부도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자, 내 동그라미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시적? 하자, 시적하자. 선생님 잠시만 위치 좀 바꾸세요. 안 보여요. 시적하자.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자 얘들아 요거 두 줄 이렇게 묶을 거예요. 얘들아 이거 봐봐. 아주 비슷해. 이 행이 두 행이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해서 대꾸법입니다.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보고요. 그 다음에 모진 소리를 들으면 하고 뭔가 1행해랑 4행도 똑같은 소리가 반복돼요. 그죠? 문장 구조에 반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쩡 한다 그랬어 얘들아. 쩡 동그라미. 봐봐. 가슴이 쩡 한다. 이 쩡은 뭘 말하는 걸까? 얘들아 심상 중에 우리 심상이라는 선생님이 심상을 물으면 오감을 묻는 거야. 오감. 그럼 오감 중에 우리 오감 뭐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시각, 귀로 듣는 거, 후각, 후각, 먹는 거, 미각, 그렇지. 느끼는 거 촉각.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럼 가슴이 쩡한 데서 쩡은 이 5개 중에 뭘 것 같아? 촉각. 쩡 뭘까? 쩡한다? 얘는 청각이에요. 청각적 심상. 그리고요 얘를 의성어라고 하거든요. 의성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 그 다음에 이런 거 얘들아 우리가 의성어랑 의태어라는 게 있잖아요. 소리를 흉내내는 게 의성어고 의태어는 뭔가 아장아장처럼 그 모습을 흉내내는 말이에요. 의성어 의태어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추세가 의성어 의태어로 나누기보다 그냥 음성 상징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시험에서. 근데 우리가 의성어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 상징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몸이 쿡쿡 아파온데 쿡쿡 동그라미. 자 얘들아 그러면 이 쿡쿡은 심상 5가지 중에 뭘까? 이건 촉각. 쿡쿡 촉각. 오케이. 그리고 쿡쿡은요 의성어일까요? 의태어일까요? 쿡쿡 그렇지. 의태어고 둘 다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했으니까 의성어면서 음성상징어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누군가의 온 몸을 가슴속부터 쩡 금가게 했을 모진 소리. 그 다음에 나와 헤어져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 늦골에 정을 친다. 쩡 세상에 금이 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진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 가슴이 찢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내가 언젠가 누군가 봐봐 나와 헤어져서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갔을 애. 내가 모진 소리를 해서 내 소리를 듣고 지하철에 가서 걔 뭐야 짜증나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갔었을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을 이제 생각하면 자 봐봐 그럼 여기서 일단 지하철 밑줄 치고 공간적 배경 하나 쓸 거고요. 공간적 배경. 그 다음
여기 내 앞에서 가로 열고요.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정 맞는다는 게 얘들아 뭐냐면 옛날에 그 돌멩이 깨트릴 때 이렇게 정을 친다 그래. 돌을 깨트릴 때 뭐 이렇게 목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땡 치면 이게 탁 이렇게 탁 쪼개지거든 돌이. 그런 거를 정 친다고 하는데 그 정 맞았을 누군가 가로 닫을게요. 자, 이 사람 누구야? 나의 모진 소리에 상처받은 사람. 모진 소리, 늑골에 정을 친다. 쩡 동그라미. 얘들아 아까 전에 쩡 무슨 신상이라 그랬어? 심상 뭐라 그랬지? 쩡? 청각. 그렇지, 청각. 얘도 청각이에요. 청각이고 의성어죠. 얘는 근데 한 가지를 더 가져갈 수 있거든? 뭐냐면 봐봐 얘들아. 우리가 원래는 우리 한글 맞춤법상 이렇게 쓰면 맞춤법이 틀려요 라고 말하는 거를 시에서 쓸 때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게? 시적? 말해줄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뭐 받아쓰기를 막 해. 그러면 쩡 가슴에 금이 간다 이렇게 쓰라고 할 건데 지금 시에서는 쩡 이렇게 늘려서 썼어. 자, 시에서는요 어떤 우리가 시를 읽고서 어떤 이제 독자가 감상을 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짧은 글 안에 내 마음을 담고 싶어.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써. 쩡 하려면 쩡보다 좀 뭔가 더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있잖아. 맞춤법상은 원래 이게 맞지 않지만 시에서만 허용해 줄게요 라고 하는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봐봐. 세상에 금이 간대. 세상에 금이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이것도 시각적 심상이라 그래. 눈에 보이듯이 표현해버린 거야. 상처받은 걸. 자, 봐봐.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게. 자, 그래서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1년하고 2년하고 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1년으로 다시 가보면 봐봐. 모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잖아. 가슴이 쩡한다,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 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거는요. 여기 1년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에 아이고 어디 갔지? 현재에 타인이 나에게, 화자에게. 봐봐. 무슨 말이냐면 모진 소리를 들었을 때는, 듣게 되면 누군가가 한 소리를 근데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가슴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1년에서는. 근데 2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 내가 그 사람에게 했어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았던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연에서 말하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 화자가 타인에게. 자, 그러면요. 1년에는 어떤 화자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고, 밑에는 옛날에 내가 그 사람한테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러면 그랬을 그 사람이 늑골에 정이 친다라고 했으니까 이연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봐야 되냐면 반성과 후회가 나온다고 봐야 돼.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지금 봐봐. 우리가 쩡을 표현하는 걸 한번 봐야 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엔 쩡 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동그라미 안 했나? 쩡. 그 다음엔 쩡 한다고 했어. 그치? 그 다음엔 어떻게? 쩡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 맞아요? 살짝
쩡해서 쩡 됐다가 엉이 된다고 그랬거든. 이거는 의성어의 변형이자 반복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모진 소리로 인한 상처의 깊이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모진 소리로 인한 상처의 깊이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자, 봐봐. 요거 조금 어렵지.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다 이런 말은 좀 어렵지. 감각이 나오면 얘들아 어려울 거 하나 없이 오감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감각적으로 형상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모진 소리로 인해서 상처받는다는 내용이 이 시에 써 있는데, 상처받는 거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 사실. 그치? 그런 거를 쩡쩡쩡처럼 소리를 통해서 이 깊이가 깊어진다, 어떤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어려운 말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밑에 한번 볼게. 그래서 이 시는요, 현대시고 자유시, 서정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는 거고, 밑에 주제,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 여기서 그러면서 후회와 반성이 나오는 거고, 모진 소리가 상처를 줌을 감각적,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꾹꾹, 쩡 같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모진 소리에 상처받는 마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그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심상, 가슴이 쩡하다, 쩡쩡 이런 거 청각이라고 했고, 촉각은 뭐 쿡쿡 이런 거, 시각은 금각에 쓸 금이 간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상처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옆으로 가보면요, 자, 비유적인 표현으로 늑골에 정을 친다 라고 하는 거는 그 가슴에 그 정을 친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돌을 깨듯이 이렇게 딱 쳐버린다는 거, 가슴이 이제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쿡쿡하고 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갈라지는 소리, 그런 걸 놓고서 그런 걸 표현한 다음에 모진 소리를 들으면 상처가 나고 아프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모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쩡하다,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는 것,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늑골에 정을 친다, 쩡 세상에 금이 간다처럼 뭔가 그런 소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개인과 타인과 세상에 금이 가게 한다, 아프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개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이번에는요, 오케이, 3번에 정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 뒤에 오케이, 괜찮죠 이거는? 자, 이번에는요, 적절한 것. 오케이, 괜찮아요? 이것도? 3번은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4번에 오케이. 오, 잘하는데? 청각 말하는 거죠? 자, 5번에는 4번? 오케이. 6번에 5번. 리을의 의미, 세상에 금이 간다. 뭐게? 5번 아니면 4번인데. 5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아? 세상에 금이 간다라는 거는 답은 4번이에요, 4번. 뭐냐면 모진 소리 때문에 세상에 사이가 멀어진다라는 거고, 혼자만의 세상에 등을 돌리고 혼자만의 인생, 여기가 조금 이상해. 그치? 세상에 금이 간다는 거는 세상 사리에 대해서 금이 간다는 거, 서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7번에는 우리 윤민이가 했죠? 뭐라고 썼습니까? 모진 소리가 나와, 맞아, 하지 말자도 어느 정도 맞아. 타인과 세상을 어떻게 한다? 아프게 한다. 여기서 그걸 하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하나 알아야 돼. 봐봐. 아프게 한다. 뭐냐면 여기서 시상 확장이라는 게 하나 나오거든. 시상 확장? 뭐냐면 얘들아, 이게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공동체 문제로 간다. 개인의 문제 다 써야겠다.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모진 소리라는 거는 개인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보면 세상에 금이 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모진 소리를 했을 때 가슴이 쩡한다, 온몸이 쿡쿡 아파온다라고 했고, 개인적인 나와 그리고 타인도 모진 소리 뭐 늦고 저면서 이러면서 마지막 행에서 세상에 금이 간다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이제 시상이 넓어졌다고 보는 거야. 시상이 그래서 점층적으로 넓어졌다고 해서 점층적으로 시상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시면 돼요. 모진 소리는 그래서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16쪽 따뜻한 말 하나 볼 거예요. 이거는요 얘들아, 아까 전에 그 모진 소리 있죠? 맞아. 그 모진 소리를 보고 학생이 지은 모방시 같은 거야. 그래서 완전 이제 행의 어떤 그 구성 같은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봐봐. 따뜻한 말을 들으면, 우리 아까 전에 모진 소리를 들으면 뭐 그렇게 했잖아. 그것처럼 비슷하게 바꿨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더라도, 내 귀를 향한 말이 아니더라도, 아까 그 뭐 대꾸법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법은, 비유법 같은 건. 자, 그 다음에 따뜻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하다. 얘들아, 요거는 심상 뭘까? 따뜻하대. 촉각. 오케이. 촉각. 그 다음에 미소가 사르르 번진대. 얘들아, 사르르 의성어야 의태어야? 사르르 미소가 번진다. 오케이. 의태어. 의태어고 아까 말했지,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에 의성어 의태어 다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활짝 꽃피게 했을 따뜻한 말. 자, 따뜻한 말. 제재죠, 제재. 그 다음에 얘들아, 하나 더 하자면 활짝 꽃을 피게 했대. 봐봐. 말이 꽃 피게 했대. 따뜻한 말이 꽃을 피운다. 자, 여기서 시각적 심상 드러나요. 나와 헤어져. 초록색 가득한 가로수길에서. 얘들아, 초록색 가득한 가로수길, 이거 심상 뭐게? 초록빛. 심상. 시각적 심상. 네? 근데 아까 위쪽에 무슨 거예요? 그 가슴. 시각적. 그 다음에 가로수길에서 미소 지으며 내 따뜻한 말을 종종 떠올렸을, 그 따뜻한 말에 살며시 꽃 피었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따뜻한 말. 가슴에 빛이 든다. 이거 심상 뭐게? 가슴에 빛이 든다. 냄새야? 뭐야, 소리? 시각적. 그렇지, 시각적. 그 다음에 활짝 세상에 꽃이 핀다. 얘들아, 원래 활짝이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활짝이라고 썼어. 이거 뭐라고? 시적? 시에서만 허용해 줄게요. 시적 허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도 꽃이 핀다는, 그러니까 따뜻한 말이 꽃을 피우고 빛이 든다라는 건 둘 다 시각적 심상을 하시면 돼요. 얘도 시각. 괜찮죠? 이 시는 안 어렵죠? 그러면 이 시의 이 주제는 뭐냐면 따뜻한 말. 아까 전에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한다잖아. 그럼 여기서는 따뜻한 말이잖아요. 그럼 따뜻한 말은 나와 세상과 타인을 어떻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현대시고 뭐 이렇게 해요. 따뜻한 말이고 모방에서 쓴 시다. 촉각적 심상, 뭐 시각적 심상 이런 거 얘기했고, 아까 전에 다 비슷해요. 심상 얘기했고 의태어 얘기했고.
여기 옆에 같이 풀어봅시다. 지문 내용 확인. 이 시의 화자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험을 노래하고 있다. 우리 시 상처예요? 오케이, X. 2번, 이 시에서는 촉각적인 심상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의 느낌을 나타냈다. 촉각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어요. 그치? 그럼 뭐예요? 오? 오케이. 이 시는 사르르라는 뭘 사용했다? 사르르가 뭐다? 제가? 사르르. 제가? 사르르. 아사를. 사. 일체. 오케이. 괜찮죠? 여기 살짝. 보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은 봐봐. 다양한 심성으로 주제를 부각시킨 것처럼 바꾼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심상을 찾아봐야겠어. 괜찮겠지? 다른 거. 몇 번 했어, 윤민? 2번에. 그래. 자, 이거 봐봐. 4번이 뭐가 헷갈렸을까? 다양한 심상으로 주제를 부각시킨 것처럼 보기에서 봐봐. 여기에서 심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여러 가지 심상을 사용한 이유는 주제 부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쩡한다, 가슴이 쩡한다 하면서 그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진 소리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걸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똑같아. 쿡쿡 아파온다 이런 것들도,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 앞에 봤지? 바꾼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심상. 우리 이제는 따뜻한 말로 바꾸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말에 어울리는 심상을 써야겠다. 이거 괜찮아요. 다른 거 찾아보면 답이 5번이에요. 5번 한번 봐볼게. 보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모진 소리를 표현한 것과 달리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따뜻한 말의 힘을 드러내야겠어. 역설적 표현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자, 역설적인 표현은 뭘까요? 역설. 반대 맞는데 이거를 반어랑 역설이랑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반어는 말 그대로 반대로 말하는 거야. 그치? 지각한 애한테 너 진짜 일찍 왔다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일찍 왔다는 소리가 아니지. 완전 반대로 말하는 거야. 자,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 같은 건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을 거야.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야. 봐봐. 아우성 자체가 소리가 있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걸 우리가 아우성이라고 불러. 그런데 소리가 없대. 앞뒤가 안 맞지, 말이. 자, 봐봐. 사람들이 지각한 애한테 너 참 일찍 왔다 라고 했다 해봐. 너 참 일찍 왔다.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상황상 반어라는 걸 알지만 봐봐. 이 문장 자체에서 이상한 건 없어요, 사실. 그치? 너 참 일찍 왔다는 그냥 괜찮은 말이야. 그런데 상황상 늦게 온 애한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반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 자체에서 모순이 생겨. 소리가 없는 거랑 아우성이랑 원래 같이 오면 안 돼. 그치? 근데 같이 와버렸네? 이런 게 역설이야. 그래서 여기에선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된 게 없다로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3번 볼게요. 3번은 답이? 오케이. 4번에는? 몇 번이게? 오케이. 자, 봐봐. 기억은 촉각이잖아요. 몇 번 했어? 혜림이. 저 못했어. 못했어? 촉각적 심상 찾으라고 하면 얘들아, 보들보들, 거칠거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차갑고 따뜻한 곳까지 같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서늘한 옷자락 있죠? 요게 촉각이야. 괜찮습니까? 다른 거 해볼게. 1번. 1번의 심상은 뭘까? 동그라미 1번. 아우성. 심상 뭘까? 아우성. 아까 전에 막 뭐라고 했어?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잖아. 아우성 자체가 뭐라고? 소리니까 뭐야? 청각. 자, 2번 봐봐. 발소리 타박 뭘까? 발소리. 오케이. 서늘한 아까 촉각이라고 했고. 4번에 메밀묵 사려 소리 무슨 소리 청각이죠? 자, 5번은 뭘 것 같아? 5번.
오케이. 시각. 피에 젖은 한 마리. 자, 피에 젖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이 시에서 니은이 하는 역할 했는데 니은이 뭐야? 사르르예요? 사르르였나? 니은이? 사르르 번진다 했죠. 그 효과는 뭐냐면 그 감각적으로 나타낸다. 미소 짓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짝 쉽시다. 윤민 이거 알아? 모릅니까? 본 것 같아요. 어? 본 것 같아요. 본 거 같아? 초등학교 때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애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아무튼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뭐 하니까 다시 볼 건데요. 이거는 엄청 이제 집어주세요. 영어. 그 되게 엄청 유명한 소설, 그 소년 청소년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선생님 때도 이 소나기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그 소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알아두셔야 한다. 청소년 문학 중에서 중요한 문학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나기라는 거. 자, 얘들아. 소나기라는 게 어떤 비야? 그걸 알아야 돼.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비요. 그렇죠.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비라는 게 지금 여기서 상징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보면요. 현대소설이고 단편소설이고 순수소설이에요. 서정적이고 향토적이고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소년과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 자, 밑줄 치고 별표 하나 합니다. 제목이랑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소나기가 짧게 내리는 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소년과 소녀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짧고 순수한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고, 자,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3인칭이니까 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는 안 나와요. 3인칭이고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제재는 소나기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자, 개울가 밑줄 공간적 배경. 선생님 근데 진짜 맛있는 냄새 안 나는 게 매달고 싶었잖아요. 진짜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중략되고요.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뭔가 개울가가 있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건너가야 돼. 남자아이가. 근데 여기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 숑 이렇게. 얘는 이 길을 이렇게 징검다리를 총총 걸어서 넘어가야지만 저쪽으로 가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여자애가 이렇게 앉아있어. 리본을 달고 이렇게 해서 쪼그려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숑숑 물장난을 막 치고 있어. 여기 중간에 앉아있어. 그러면 이 남자애가 이쪽으로 집에 가야 되는데 쟤가 저기 앉아있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서 점프할 수가 없잖아. 무슨 게임도 아니고 슈퍼마리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저기를 지나서 가려면 이 소녀한테 야 잠깐 비켜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에다 밑줄 치고, 봐봐. 반대로 생각해보면 소녀는 여기를 건너가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소녀는 여기 왜 앉아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소녀, 여자애 왜 앉아있을까?
얘랑 친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을 못 걸겠지만 여기 앉아서 장난치면 제가 야 좀 비켜줘 그러면 한번 말을 걸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앉아버린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둘 중에 지금 현재 적극적인 성격은 소녀인 거야. 나한테 말 걸으라고 거기 앉아버린 거. 자 여기 보세요. 되게 애견남 테토니오 같은 느낌인데. 아 그래? 야, 여기는 그러면 소년과 친해지고 싶은 소녀의 적극적 성격. 그런데 남자애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 소녀의 적극적 성격. 잠시만요. 정신력이 차릴게요. 근데 그 밑에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자 봐봐. 여기 건널려 가려면 여자한테 야 좀 비켜 라고 했는데 얘가 그 말을 못하겠으니까 여기에 앉아버렸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앉은 거야. 제가 그냥 알아서 가겠지 하면서 여기 앉아버린 거야. 자 그러면 소년의 성격은 어때?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 오케이. 소년? 맞네. 진짜 애견남 테토니오 맞네. 소년은 소극적이에요.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그랬더니 자 봐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기다렸어. 저 여자 언제 비키겠지 하고서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여자한테 비켜달라고 해서 비켜주니까 얘도 이제 같이 건너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 바보 이러면서 조약돌을 이 바보 이러면서 던져버린 거야. 자 여기에서 뭐가 나냐면 자 이 바보라고 여자애가 말한 이유 뭐 같아? 자신을 마음으로 모델하죠. 오케이 맞아요. 소년이 너무 소극적이니까 얘가 조금 그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조약돌 동그라미하고 별표 하나 할게요. 조약돌은 여기서 어떤 상징을 하냐 이것도 시험 많이 나와. 뭐냐면 소년에 대한 소녀의 관심. 왜냐면 여자애가 이렇게 던진 거야. 이 바보! 이렇게 하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소녀가 소년한테 관심을 보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소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대요. 단발머리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바사의 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에 빛나는 갈꽃뿐.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거쳐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자, 봐봐. 얘가 돌을 이렇게 딱 던졌어. 그랬더니 얘가 소녀는 나도 모르게 딱 뭐야? 이렇게 일어나서 갔더니 얘가 막 여자애가 단발머리야. 이러면서 막 도망친 거야. 이제 딱 던지고. 왜냐하면 여자애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좀 부끄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몰라 이러면서 도망갔어. 저쪽으로. 몰라 도망갔던 남자애가 저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단발머리가 나풀거리는 애가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했어. 그래서 이 여자애가 안 보일 때까지 지켜보다가 이 여자애가 아까 나한테 조약돌을 던졌죠. 그 조약돌을 딱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지금 여기까지거든. 자, 주머니에 넣은 이유 뭘까? 주머니에 넣은 이유. 이거 누구에 대한 관심? 소녀에 대한 관심. 소녀에 대한 관심으로 소년이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자, 밑에 등장인물 제시. 소녀는 시골에 사는 순박한 인물이고 무슨 성격? 무슨 성격? 소년. 년 소극적. 그렇지, 소극적. 밑에는 소녀겠죠. 적극적인 성격이다. 자, 밑에 봐.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었대요.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넜다. 예! 이거 이제 여자가 불러서 못 들은 채 했다. 두 귀로 올라섰다. 예!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자, 비단조개 밑줄. 봐봐. 했더니 오랜만에 이제 거기 가서 봤더니 여자애가 막 거기 물장난하고 있었어. 딱 지나가니까 예. 그냥 그 남자가 지나가니까 예. 이거 무슨 조개인지 알아? 이렇게 했더니가 비단조개 이렇게 했지. 자, 그럼 비단조개의 역할은 뭐냐면 소년과 소녀가 대화하는 계기. 비단조개 이러면서 말을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간 줄거리. 산 너머에 가보자고 소녀가 막 얘기해. 아, 야, 조금 친해지니까 야, 우리 저기 넘어서 가보지 않을래? 막 그랬더니 소년과 소녀가 이제 같이 가게 돼. 그러면서 둘이 가면서 막 장난쳐.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조금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아, 표현 너무 좋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얘들아, 이거 심상 뭐게? 심상. 아까 심상 5개라 했지? 눈, 코, 입, 귀, 피부 중에 뭐게? 뭐게? 따가웠다 뭐게? 이렇게. 촉각. 촉각적 심상.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막 야. 이번엔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고요. 그러고도 그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어. 꽃을 딱 꺾어가지고 이게 들국화, 이게 쌀이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을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보랏빛. 난 보랏빛이 좋아. 얘들아, 이 여자애가 꽃이 이렇게 예쁘냐, 도라지꽃 왜 이렇게 예뻐, 난 보라색이 너무 좋아. 자, 여기 밑에 뭐라고 쓸 거냐면요, 보라색이 옛날부터 죽음을 암시한다 그런다. 네, 저도 들었어요. 그치? 죽음을 암시한다고 하고 해. 그래서 얘가 갑자기 나 보라색이 제일 좋아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지금 암시야. 뭐의 암시냐면 소녀의 죽음 암시. 넘겨서. 자, 누구와 누구가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저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그거 매점 다녀오고 했나봐요. 그 사실 오늘 그거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바로 왔거든요. 그래. 자, 여기 봐봐. 비극적 결말 암시. 난 뭐가 좋아? 보라색이. 그래, 보랏빛. 자, 그래서 막 놀고 있더니 거기 너희에서 뭣들 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어서들 집에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거기서 걔네가 막 놀고 있었는데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서 아저씨가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었다. 갑자기 사변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대. 또 보랏빛? 죽음암시죠, 여기도. 죽음암시. 수숫단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붙고 있었다. 도랑이 있는 곳에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대요.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비가 막 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막 내려와 보니까 그 원래 비가 오면은 또랑 같은 거에 물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져. 그러면 건널 수가 없었대. 그래서 소년이 등을 돌렸더니 소녀가 순순히 엎혀버렸대요.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딱
딱 끌어안았어요. 안았어요. 그랬더니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어 있었다. 자, 뭐를 만난 소년과 소녀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밑에 소나기의 역할 중요하거든요. 별표 하나 하세요. 사건 전개에 뭘 맞춰봐요. 초성 퀴즈. 뭘 조성하게? 뭘 조성해? 소나기가 와. 아, 뭐가 오는 것 같아. 그렇지, 위기감. 위기감을 조성하며 소년과 소녀가 친밀해지는 계기가 돼요. 업어주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스포예요. 소년과 소녀의 갑작스럽고도 짧은 뭐를 상징한다? 사랑. 오케이. 이건 주제라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막 친해졌더니 이제 막 산으로 놀러 갔는데 비가 와서 그걸 이제 걔를 업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뒤로는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대. 왜냐?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 봐도 뵈지 않았고요. 학교에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가서 살피기도 했고 남몰래 5학년 여자반을 엿보기도 했으나 그러나 뵈지 않았다. 자, 봐봐.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작거리면서 개울가로 내려왔다. 그 조약돌 무슨 조약돌인지 생각나지? 맨 처음에 여자애가 던졌던 그 조약돌 주머니 가져갔던 거. 자, 여기 밑줄 칠게요. 소녀는부터 개울가로 나왔다까지. 여기 소년 흰 조약돌. 소녀를 그리워함. 그랬더니 이쪽 개울 쪽에서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며칠 동안 기다렸더니 저기 앉아있는 거야. 자, 그래서 봤더니 중략됐고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는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묻어있었다.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딱 떠올리면 이게 무슨 물 같니? 자, 무슨 일이냐면 걔네가 업고 내려왔잖아. 그럴 때 걔가 이제 분홍색 스웨터를 입었는데 막 거기서 업고 비 오고 막 산에 있고 이러다가 여기 이제 뭐 더러운 게 묻은 거야. 뭐 풀 같은 뭐 그런 진물 같은 게 묻은 거야. 진흙물 같은 거가. 그래서 걔가 그걸 보면서 이거 무슨 물 같니? 여자애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봐봐. 내 생각해놨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한테 엎인 일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옮은 물이다 라고 여자애가 말했더니 소년이 얼굴이 확 달아올랐대. 자, 보세요. 성격 어때?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 부끄럽지. 부끄러움. 내성적. 부끄러움, 내성적.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준다. 대추 동그라미. 이거는 대추를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소녀가 소년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 이거 집에서 막 대추 한다고 해서 갖고 왔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소년을 주려고 여자애가 가져온 거야. 그러면 얘는 소년을 위한 마음이야. 이거 소재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온다. 자, 절정 소주제. 소년과 소녀의 뭐가 깊어감? 사랑이 깊어감. 자, 소재의 의미. 아까 전에 뭐가 년을 생각하는 소녀의 마음이라고 했게? 대추. 오케이. 잘했습니다. 살짝 넘겨보세요.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거 좀 생략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놀았잖아 그날. 그래서 막 비를 맞고 여자가 그랬는데 그 비를 맞고 여자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프고 나서 며칠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거 무슨 말 같니?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윤초식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농가 밭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악상이 무슨 말이냐면 초상이야. 초상. 뭐냐면 대가 끊긴 초상이야. 초상까지 당한 거야. 누가 죽었을까? 그 소녀. 소녀의 죽음이야.
남편물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이거 누가 말하는 거냐면 남자애네 엄마 아빠가 말하고 있는 대화예요. 근데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그 계집애 걔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산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알았는걸. 약도 변번히 못 써봤더군. 지금 같아선 윤초신의 댁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자 보세요. 유언이에요. 유언. 니은 밑에 위에 쓸게요. 유언. 소녀의 유언. 자 봐봐. 자기가 입던 옷 동그라미. 무슨 옷 말하는 거야? 분홍 스웨터. 자 이거를 왜 입고 묻어달라고 했을까?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그렇지.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려고. 너무 좋아요. 잘했어. 자 결말의 소주제. 소녀의 죽음. 핵심 포인트 5번. 소녀의 유언의 의미. 소년과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그 다음에 얘들아 결말이 이게 끝이거든. 이렇게 끝나. 약간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생략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끝나거든. 그러면 이런 건 뭐 여운을 준다라고 하고요. 여운을 남겨서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를 보시면 돼요. 밑에 살짝 볼게. 소나기라는 거고 현대소설, 단편소설, 순수소설, 성격은 서정적, 비구적, 향토적.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고요. 배경은 가을, 공간 배경은 농촌이고 제재 소나기. 그 다음에 주제는 중요하다고 했지. 소년과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에 따른 순행적 구성이다. 그냥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한 거야 처음부터. 그 다음에 간결하고. 얘들아 이게 많이 나온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 이게 은근히 많이 나와. 왜냐면 우리가 이걸 잘 모르게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거를 되게 문장을 간결하게 쓴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길고 미사여구가 많고 이렇게 쓰기보다 소녀가 던졌다, 조약돌을 던졌다, 이렇게 간결하게 쓴다. 그런 이야기에 알아두셔야 돼요.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산뜻한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제시한다?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얘들아, 행동 묘사로 심리를 나타내는 거는 간접이고요. 직접 묘사가 또 있어. 직접 묘사는 뭐야? 윤민이는 용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직접이야. 그치? 꽂아주는 거지. 근데 어떻게 윤민이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 위로 올라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용감하다는 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밑에 소나기의 의미와 역할, 소년과 소녀의 짧고 순수한 사랑. 위기감 속에서, 사건 속에서 위기감과 긴장감 조성. 옆에 소년과 소녀가 더욱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소녀의 병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밑에 조약돌. 그 다음 그 밑에 조약돌이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비단족에는 처음 대화를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그 물이 불어서 소녀를 업고 갈 수밖에 없는 장치는 또랑이야. 도랑. 거기에 물이 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업어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대추는 소년에 대한 소녀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분홍 스웨터 하나 쓸게요. 분홍 스웨터. 분홍 스웨터는 소년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하는 소녀의 마음. 이렇게 하시고요. 내가 뒤에 68쪽 뽑아줬나? 68쪽 빨리 해볼까? 오케이, 잘했어. 향토적인 정서를 부각시킨다? 이렇진 않아요. 자, 이번에 마의 역할,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게?
2번은 봐봐. 마는 결말이죠. 결말은 생략 맞아. 봐봐. 이렇게 끝났잖아. 그럼 생략으로 하잖아? 그럼 여운 주는 게 맞는 거. 2번은 괜찮아. 다른 거. 마지막 부분은 얘들아, 이 죽음을, 소녀의 죽음을 소년이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알아채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선 행동 묘사는 없어. 둘의 엄마 아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거기 때문에 답이 5번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 묘사를 통해서 소년의 슬픔을 간접 전달한다도 없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일 암시하는 거 몇 번? 2번. 오케이. 4번은 어때요? 세 글자? 소극적. 오케이.